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춤했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하면서 요즘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가 점차 서울 외곽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은평구에는 30대 젊은 부부들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심다혜 기자가 은평 지역 부동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0억 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2달 만에 1억 원 가까이 뛰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상승하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약 3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강북에선 은평구가 서울 평균을 웃돌며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평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9천만 원으로 불과 3개월 만에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신고가 거래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경우 올해 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매물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한 달 사이 5천만 원 이상 오른 최고가 거래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던 젊은 신혼부부들이 몰렸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집값이 낮은 은평에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거의 한 80% 정도가 30대예요. 매수자분들이. 젊은 분들이 정보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금 안 사면 서울에 진입하기가 힘들 거라는 것도 알아요, 본인들이. 특히 전셋값 상승이 58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싼 값에 전세 살 바엔 집을 사자는 매매 수요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전세를 많이 찾다가 찾았었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매수로 돌아서서 매매와 전세 가격의 적은 차이를 이용한 갭 투자 움직임도 많은 상황. 보유 현금이 넉넉지 않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구입하는 겁니다. 2억 2천에서 3억이면은 가능하다 보니까 갭 투자 물건을 많이 찾으시고 입주가 아니고 전부 다 갭이에요. 2년 거주 요건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만 보유만 하면 되니까.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로 9억 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인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평 집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여전히 높은 금리 등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한 갭 투자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곳곳에서 사유지 통행 제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양기열 은평구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했는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해오던 길에 하루아침에 펜스가 설치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통행권 제한 갈등, 이 문제의 핵심은 뭔가요? 쉽게 말해서 50년 동안 잘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던 도로에 어느 날 아침에 울타리가 설치된 겁니다. 네, 상황을 알아보니까 땅 주인이 이 도로를 지나가려면 보상 금액을 주던지 아니면 통행료를 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결국에 사유지라면 이렇게 울타리나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는 건가라고 문제 제기가 조금 화두로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은평구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유지 그 현황 도로 중 20%가 사유지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니던 도로 중에 5곳 중에 한 곳 정도는 이제 어느 날 울타리로 막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문제를 조금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태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례는 사실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화두에 오르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크게 2가지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도 폭등했다라는 건데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평당 4천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약 60평이니까 어림잡아서 금액을 이제 산출하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 하던 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한다. 그러면 땅 주인의 입장이 바뀔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뼈아픈 얘기인데 이제 행정 절차의 미비라고 봅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최근에 사례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건축 허가를 낼 때는 도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면수까지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과거 건물이나 과거 도로에서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는 뭐 아시다시피 전산 장비도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관 자료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렇죠. 지적도나 뭐 과거 건축 허가 자료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비점을 이용을 해서 땅 주인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요구하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에 아기를 가지고 주민 불편을 볼모로 관공서에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면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법원 가서 법리적인 해석을 다투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발생하는 악의적인 사례는 일단은 사유지니까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네. 그러놓고 주민들이 너무나도 불만을 많이 제기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관공서 가서 뭐라고 해라. 그러면 이제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내 땅을 매입해 주거나 아니면 통행료를 대신 내줄 거다. 이런 악의적인 사례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정말 악의적인 사례는 이 도로 부분만 이제 별도로 경매로 입찰을 받아서 관공서에 이제 터무니없는 이제 보상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 특히나 이제 은평구청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이런 사례들을 근절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현재 주민 불편이 큰 만큼 대안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그냥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거는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마다 각자 다른데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께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포기 근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법원 판례를 보면 내가 땅을 분할해가지고 그 필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 도로를 조성했다라고 하면 그 땅 주인은 그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건축 허가 자료를 살펴봐도 그러한 근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이걸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관에서 이런 자료들을 축적하지 않으면 개인이 대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대안은 과거 행정 자료의 이 데이터 구축과 그다음에 실태 조사를 조금 구축해야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대 은평구의회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또 후반기 활동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반기가 끝났긴 했지만 처음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가 2018년도입니다. 네. 2018년도에 시작하면서 이제 백팩이죠.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뽑아줬는데 부지런한 건 좋은데 자전거 타는 건 너무 조금 가벼워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게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주민들께서 그냥 백팩 메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남은 임기까지 그냥 그렇게 자전거 타고 백팩 메고 이렇게 부지런히 골목골목 누비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수색변전소 지상부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색변전소 지중화 사업은 변전소 설비를 지하에 묻고 지상 부지를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27일 수색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색변전소 지중화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용선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3법의 골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건데요. 해당 법안에는 노회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와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 설치 관련 사항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민심경청 현장 소통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돌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데요. 이 의원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 소통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지난 23일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기를 추모하는 지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백초월 스님은 은평구 진관사에 기거하며 독립운동을 펼친 인물인데요.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진관사 태극기는 국가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며 은평구는 3.1절과 광복절에 진관사 태극기를 주요 간선도로에 개양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지역에서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부족 문제도 심각한데요. 충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대학과 손을 잡고 공공간호사제를 운영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떤지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운영하는 홍성의료원입니다. 해마다 간호사를 뽑고 있지만 정원 100%를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90% 정도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서 휴직자, 이직자 합해가지고 한 60명 정도씩이 계속 한 해에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도내 의료원 3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렇게 부족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충남도는 2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간호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지역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도내 의료원에서 일하도록 한 겁니다. 의무 근무 기간은 4년. 충남도와 충남인재육성재단은 이들에게 학기마다 4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4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한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덜 느끼게 해드려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진 하지만 오히려 이직 걱정 없이 쭉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 입학생은 해전대와 신성대 두 곳에서 1년에 10명씩 뽑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취업 고민을 한 번에 돌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경쟁률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네, 22년도에 저희 32명이 지원을 해서 3.2대 1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52명이 지원을 해서 5.2대 1의 경쟁률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중도 탈락률 없이 100%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졸업생들은 2년 뒤인 2026년부터 도내 의료원에 배치될 예정. 충남에서 시작한 공공간호사제가 인천과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방식을 의사에 적용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